유품 정리의 목적은 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안의 물건을 정리함에 있는데요. 유가족 분들과 저희 유품 정리 업체 간의 그런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품 정리 사업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진행을 하는 중요 유품 선별 작업은 굉장히 신중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위퍼스 대표 길해용입니다. 오늘은 유품 정리 현장에서의 업무와 견적 책정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품 정리의 목적은 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안의 물건을 정리함에 있는데요. 집안의 물건을 정리함에 있어 유가족 분들께서 요청하시는 사항들이 굉장히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유품 정리 업체들은 그런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재산적인 가치품이라든가 정서적인 유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찾아서 유가족 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유품의 매각이라든가 재활용, 유품의 소각, 유품의 보관, 기부, 기증, 폐기, 그러니까 이러한 작업의 범위들은 결국 유가족 분들께서 요청하시는 사항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유품 정리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제 시신부패 악취가 발생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가족 분들께서 먼저 현장에 들어가셔서 고인의 그런 중요한 유품을 찾는다든가 본인들이 사용할 유품들을 먼저 챙겨서 가져간다든가 이제 이렇게 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 같은 유품 정리 업체에 의뢰를 하시게 되는데, 그와 반대로 고독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시신부패 악취로 인해서 유가족 분들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시다 보니까 이러한 모든 그런 작업들을 이제 저희한테 맡기시는 편이죠. 이러한 현장은 유가족 분들 과 저희 유품 정리 업체 간의 그런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유품 정리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산적인 가치품이라든가 아니면 정서적인 유품들을 찾아드리게 되는데요. 재산적인 가치품 같은 경우에는 현금, 귀금속, 통장, 도장, 보험증서, 채권, 부동산 계약서 등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물품을 찾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정서적 유품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라든가 다이어리, 유서, 메모장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찾아서 유가족 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산적인 가치품과 정서적인 유품들은 유품 정리 업무의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유가족 분들께서 저희가 유품 정리를 의뢰하시는 이유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가족 분들께서 현장에 계시면은 저희가 찾아놓은 중요한 유품들을 유가족 분들에게 직접 건네드리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유가족 분들이 현장에 못 오신다 그러면은 저희가 찾아놓은 그런 중요한 유품들을 직접 가서 전달을 해드린다든가 소포로 이제 포장을 해서 등기로 보내드리게 되죠. 그리고 재산적인 가치품과 정서적인 유품 이외에도 유가족 분들께서 찾아달라고 요청하시는 그런 중요한 유품들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보자면은 고인의 추억이 담긴 그런 물건들이라든가 고인이 생전에 취미생활로 사용하셨던 용품들, 고인의 개인 정보가 담겨있는 중요한 자료들, 문서들, 기기들 이런 것들을 찾아달라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러한 유품들도 선별을 해서 유가족 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죠. 그리고 이제 유품 정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유가족 분들이 이제 저희 같은 유품 정리 업체에 의뢰를 하실 때 서랍장 어딘가에 금반지가 몇 개 있을 것이다, 그거를 좀 찾아달라, 아니면은 장롱 밑에 현금 다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현금을 좀 찾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현금이라든가 귀금속이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오해를 산다든가 아니면은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말씀을 드려요. 고인에 대한 중요한 유품이 집안에 존재한다면은 유가족 분들 께서 먼저 현장에 진입을 하셔서 고인의 중요 유품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저희가 현장에 투입이 돼서 유품 정리 작업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서로 간에 오해도 없을 것이고 의심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하시는 유가족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은 아닙니다, 그냥 유품 정리 업체 당신들을 믿을 테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유가족 분들도 계십니다. 결론적으로는 유품 정리 사업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진행을 하는 중요 유품 선별 작업은 굉장히 신중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매각과 재활용 처리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가족 분들께서 고인이 사용하던 가전제품을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유품 정리 업체에 아예 매각을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러한 가전제품의 매각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유품 정리 비용 절감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고 물건을 반출을 할 때 중고 가전 가구 매입 업체를 동시에 호출을 해요. 이 업체들은 매입 비용을 산출을 하고 저는 이 매입 비용을 유가족 분에게 알려드리죠. 만약에 이제
유가족분들께서 오케이를 하시면은 업체분들이 이런 중고가전 가구를 매입을 해 가시는 거고, 받은 비용을 저희 그 유품 정리 비용에서 상세를 시킨다든가 그냥 이 받은 비용을 곧바로 유가족분들에게 계좌 이체를 시켜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10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하고 현재하고 이제 약간 다른 부분이 무엇이 있냐면은, 예전에는 중고 가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요새 이제 유가족 분들께서 저희한테 이런 중고 가전도 있고 이 가구 같은 경우도 비싼 가구인데 전부 그냥 좀 매입을 진행을 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이제 답변을 드리죠. 가전 같은 경우에는 매입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가구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하는 경우가 없어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비용 절감의 목적으로 집안에 있는 물건들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들은 고물 처리를 해달라 요청을 하시는 유가족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정리를 하면서 고철이라든가 플라스틱, 의류, 종이,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을 저희가 다 일일이 구분을 해서 포장을 해서 고물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고물 처리 비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비용 또한 저희 비용에서 상세를 시킨다든가 이 비용을 유가족 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죠. 하지만 고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그렇게 비용 절감이 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10년 전하고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현재 트럭이거든요. 트럭이 있고 여기가 이제 운전석이라고 봤을 때 짐을 이렇게 싣고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고물을 싣고 고물상에 가서 고물 처리를 하게 되면은 10만 원을 받고, 이 정도의 폐기물을 싣고 폐기물 처리장으로 갔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 20만 원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폐기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 이 10만 원이라는 비용이 경비로 사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현재 2022년도에 이 정도의 고물을 싣고 만약에 고물 처리를 한다 그러면은 요새는 이제 잘 받아봐야 뭐 5만 원 전후인 경우가 많고, 폐기물을 이 정도를 실어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갔다 요새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거의 40만 원 가까이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 비용에서 고물 비용을 상세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10년 전에는 10만 원의 그런 갭 차이가 발생이 됐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가족 분들께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 중 고물 처리를 해서 비용을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셔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낮춰줄 수 있는 금액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무료로 다 치워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은 연세가 드신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집안에 의류라든가 주방용품이라든가 냄비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생활 잡화들이라든가 깔끔하고 새 것들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다 가져가서 팔고 돈 벌지 않냐. 그냥 집안에 있는 물건은 그냥 알아서 다 치워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러한 물건들을 회수를 해서 상품화를 시켜서 판매를 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렇게까지의 과정을 진행할 시간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만약에 이런 식의 집안에 있는 물건 정리를 원하신다면은 그냥 고물상을 호출하시거나 구제샵에 의뢰를 해보시던가 직접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다음으로는 이제 유품의 소각입니다. 이제 유품의 소각 같은 경우에는 고인의 추억이 담긴 유품들을 이제 소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통은 이제 유가족분들이 어떠한 유품들을 소각을 하시냐면은 의류라든가 신발, 가방, 사진, 다이어리, 유서, 추억이 담긴 물건들, 취미용품, 개인정보가 담긴 물건들, 이러한 것들을 소각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품 소각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로 보냈을 때 박스 크기의 기준은 우체국 5급 박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정도 크기의 박스에 고인의 유품을 포장을 하고 박스를 유품 소각장으로 택배를 보내면은 유품 소각장에서 유품 소각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유가족 분들에게 전송을 해 드리세요. 그 다음으로는 유가족 분들께서 유품 소각장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유품 소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유가족 분들께서 고인의 유품을 소각하는 과정을 전부 지켜보실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저희 같은 유품 정리 업체에 이제 유품 소각을 대행하시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고인의 유품을 전달을 받아서 유품 소각장에 유품 소각 일정을 예약을 하고 저희가 유품 소각장으로 방문을 해서 유품 소각을 진행을 하는 거죠. 소각한 고인의 유품을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유가족 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품 소각을 전화상으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저는 이제 상담 과정에서 이 세 가지의 방법을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방법에 따라 유가족 분들께서 소요되는 그런 경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비를 줄이고자 한다면은 택배로 배송을 보내신다든가 아니면은 유가족 분들께서 직접 방문을 하시는 경우를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저희한테 대행을 의뢰를 하신다고 하면은 대행비가 붙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중한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유가족 분들은 유품 정리 업체를 거친다기보다는 이제 유품 소각장으로 다이렉트로 고인의 유품 소각을 진행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유품의 보관인데요. 유품 보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런 유가족분들이 계시는 상황이 아니라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 정리를 진행을 했을 때 저희가 고인의 유품을 일정 기간 보관을 해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전에 이제 무연고 사망자 분의 집을 정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유품을 보관을 해둬야 된다는 생각도 못 했었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셨던 집주인 분께서도 그냥 다 폐기 처리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냥 폐기 처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뒤에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어디에서 작업을 한 적이 있냐? 그 업체가 맞냐? 그래서 예, 맞습니다. 아, 내가 외국에서 사느라고 이 분이 돌아가신 걸 몰랐다. 혹시 이 고인에 대해서 좀 찾아놓은, 보관해놓은 유품들이 있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는 건물주분께서 그냥 다 폐기 처리를 하라고 해서 그냥 전부 폐기 처리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유가족 분께서 굉장히 아쉬워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좀 약간 놀란 것도 있었고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유가족 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고인의 유품을 보관을 해둬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을 일정 기간 보관을 해두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이 되면은 이 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에 공고가 되거든요. 고인의 이름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어떻게 사망을 하였다 공고가 올라오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무연고 사망자의 거주지에 그런 유품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은 유품을 보관을 해두죠.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의 거주지에 유품 정리를 진행을 할 때 건물주 분들이라든가 관리사무소 측에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무연고 사망자로 구분이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유품 정리를 하고는 있지만 혹시나 추후 유가족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고인에 대한 재산적인 가치품이라든가 정서적인 유품, 중요한 유품을 저희가 선별을 해 줄 테니까 이거를 그쪽에서 이제 보관을 해 두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보관을 할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건물주분이라든가 관리사무소 측에서 유품을 보관을 하는 경우는 사실 좀 극히 드물고 고인의 유품을 당신네 유품 정리 업체에서 보관을 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을 보관을 해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와 기증을 원하시는 유가족분들도 계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품 정리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현금이라든가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유품들,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부 기증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여러 단체에다가 이런 현금이라든가 유품을 기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증명 자료를 유가족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죠. 그래서 이제 유가족분의 그런 의사와 결정에 따라 모든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집안에 남은 물건들은 폐기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폐기 처리되는 물건의 양은 집안 전체의 물건의 80에서 90%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폐기할 물건을 이제 밀봉 포장해서 트럭에 실은 다음에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서 이제 폐기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폐기 처리 비용이 발생이 되거든요. 비용을 지불을 하고 폐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품 정리 현장의 견적 책정에 있어서 이제 인건비와 더불어 가장 한 축을 담당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품 정리 투수 청소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종류의 구분, 최선의 집안에서 발생되는 목재라도 구분을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장롱이라든가 선반이라든가 싱크대, 신발장, 서랍장 등등 이제 이러한 구조물들을 전부 분해를 해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면은 한 종류의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좀 낮춰서 받거든요. 어느 정도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요소들을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무작위로 그냥 트럭에 실어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서 폐기 처리를 한다. 이렇다면은 혼합 폐기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비용의 최대 비용을 받게 돼요. 폐기물 처리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유품 정리 과정에서 그런 유품 정리 견적의 가장 큰 한 축을 담당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좀 낮추기를 원한다면은 적어도 목재 재질로 이루어진 구조물들을 따로 구분해서 폐기 처리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품 정리의 견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준으로는 1톤 트럭 한 트럭당 70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 비용의 기준은 인건비,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고, 폐기물을 이렇게 가득 실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폐기 처리 비용, 그리고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한다든가 물건 정리에 소요되는 소모품들, 이러한 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인건비는 20만 원, 폐기물 처리 비용은 40만 원, 경비는 10만 원 이렇게 해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 선에서 견적을 측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장거리 출장, 충청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먼 곳에서 이제 의뢰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인건비가 더 붙는다든가 경비가 더 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1톤 트럭 기준 7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90만 원이 될 수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장이 고층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다리차라든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다리차 비용이 별도로 청구될 수도 있는 것이고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지불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런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견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기준일 뿐이지 모든 유품 정리 업체의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견적 책정의 기준은 본인이 결정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유품 정리 현장 업무와 견적 책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투수 청소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